자, 가볍게 입문서 보고 있습니다. 교재 16페이지 다시 보시면 제일 상단 앞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좀 전에 했던 거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지자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는 두 개가 있다 그죠? 첫째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시고 광역자치단체를 시도라고 부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이야기가 아까 잠깐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 하면 시군구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물건을 하나 사고 팔았다. 어디 가야 된다? 수성구청에 가야 된다고. 시군구죠. 그를 뭐라고 부른다?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칠곡군에 가면 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외관에 있는 땅을 하나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칠곡군에 가야 된다고. 그를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경산에 가면 자인이라는 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산 자인에 있는 땅을 하나 샀어. 아니면 여러분이 그 땅을 팔았어요.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경산시청에 가야 돼.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이래 묻는다고. 그죠? 자, 지금 했던 이야기. 내가 수성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어느 동네 사십니까? 성주군에 삽니까? 성주군하고도 어디? 읍내에 있습니까? 월항면에 있습니까? 읍내 안 있네. 월항면에서 딱 멀리 오셨다. 뭐 타고 오셨습니까? 지하철하고. 그래, 지하철하고 그래 타고 오시면 되죠. 멀리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월항면에 있는 땅을 사고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군에. 그래, 성주군. 그거를 시군구라고 부른다니까. 그거를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그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 큽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주군에 지금 사시는데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성주군에서 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있는 곳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대구에 있는 아파트 사고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성주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어. 성주에 있는 사람도 수성구에 이사 올 사람도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아파트는 어디 있다 그랬죠? 수성구에. 내가 일은 어디서 하고 있죠? 성주에서. 그러면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수성구청에 가야 된다고. 성주군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를 뭐라고 부른다? 신고관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신고관청을 시험에서 묻는다고 그런 걸 그죠? 다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대구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구에서 내가 중개업을 하겠죠 나중에. 근데 제주도 땅을 하나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요새 제주도 땅 뭐 유명한 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제주도 땅을 사고 팔았다.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에 가야 된다고. 제주시청에. 내가 일은 어디 사고 있는데? 대구 사고 있는데 대구 사람이 제주도 땅 하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주시청에 가서 신고하는 게 쉽다? 어렵다? 다시 내가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땅을 하나 사고 팔았어요.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제주시청에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제주시청에서 하는 게 신고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 대구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노상 신고하러 다닌다는 게 장난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줘놨겠죠. 하나는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을 방문 신고라 합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문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신고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게 많겠다? 전자문서가 많겠다? 전자문서라는 게 99.9%입니다. 99.9%. 99.9%. 여러분이 대구에서 살아도 대구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그럼 대구 내가 수성구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수성구에도 아파트 많잖아요. 그럼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수성구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수성구에서 일을 하더라도 수성구청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안 쉬워요. 그래서 방문 신고보다는 거의 다 뭘로 한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인터넷으로 한 걸 뭐라 그랬죠?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99.9%가 전자문서로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지 등기해 준다 그랬죠. 그럼 등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그죠. 조그마한 걸 하나 샀어요. 조그마한 부동산을 샀으면 제가 뭐라 그런다? 매수자죠. 그럼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겠죠. 그럼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대구 서구에 있는 거니까 서구청에서 오전 10시에 만납시다 이래 했겠죠.
매도인하고 제가 사는 사람 매수인이고 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그다음에 나는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팔았는 사람은 팔면 되지 등기하고 관계없잖아.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 내가 답답하다고. 이 사람이 제 시간에 약속을 지켜줘서 와줘야 신고를 하고 신고했는 걸 들고 가야 뭐 해준다? 등기를 해준다고. 그럼 내가 파는 사람이면 그냥 내 돈만 다 받고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 내가 등기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10시에 서구청에 만났어. 뭐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고. 신고를 해야지 등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신고하는데 그 서류를 앞에 내놔놓고 있는데 1시간이 돼도 이게 서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구청의 민원 담당자 보고 제가 이야기했겠죠. 들어온 지가 1시간 됐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는데 나는 이걸 받아서 등기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왜 빨리 안 해주는데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담당자가 들고 온 사람 처음 봤어요 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업무를 한 지가 몇 년이 되더라도 전부 다 뭘로 들어온다? 인터넷으로 다 들어오는데 직접 들고 온 놈을 처음 봤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입력하니까 자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들고 온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리 늦게 내주는데 짜증을 못 내겠더라고. 99%가 인터넷으로 신고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들고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들고 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러다니까 몇 년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99.9%는 인터넷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나는 해봤어요. 거래 신고를. 왜 했는가 하면 해야 등기하러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 직접 가서 하는 방문 신고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무소도 있는데, 어느 게 더 많겠다. 전자무소가 99.9%로 합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신고하는 방법이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었고, 이제 오른쪽 17페이지로 보면은 법조문의 형식이라는 게 보입니다. 또 봤으니까 줄 한번 꺼봐요. 조, 항, 호 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 제1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때 조 하는 말이 있다고. 1조. 그럼 1조 밑에 새끼가 1항 그래요. 1조 1항을 보자 이렇게 말한다고. 이 항 밑에 또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 호 이래 부른다고. 그러면 1조 1항 1호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호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알아는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거를 막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별표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조가 있으면 새끼가 항 밑에 새끼가 호 이래 부른다고. 그죠? 그걸 한번 들어놓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박스 한번 보십시오. 제7조 하는 거 찾았습니까? 자,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제목이 뭡니까? 자격증 대여를 금지한다. 이게 법 조문입니다. 자격증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7조는 자격증 대여 금지인데 7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7조 1항이라고. 그 다음 밑에 7조 2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 밑에다가 다시 또 번호를 하나 더 붙이면 뭐라고 부른다? 호 이래 부른다고. 그래서 조, 항, 호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본문과 단서라는 것도 있고 1문, 2문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 갑니다. 자, 20페이지로 가니까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칙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부칙이 말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주 음식 밑에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찌개다시 들어온다 들어봤습니까? 찌개다시를 뭐라 부른다? 부칙이래 부른다고. 그럼 부칙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지. 찌개다시 중요 안 하잖아요. 오리지널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법을 다 만들고 나면요.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이걸 부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전혀 관계 없다. 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찌개다시도 만들어져 있다. 이 정도로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가니까 법률 용어와 친해지기, 그래,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쭉 보시면 내지, 반전, 본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험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게 22페이지에 우리 중개사법하고 관련되는 게 밑에 5번입니다. 줄 쫙 긋고 별표해 놓습니다. 본다라는 말 찾았습니까? 본다를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의제한다, 간주한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추정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추정은 동그라미. 그 바로 밑에 5번 바로 밑에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간주와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두 개념 모두 어떤 결론을 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추정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되 그 결론에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결론을 수정한다. 계속 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본다는 결론에 반대되는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애초에 결론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래 이게 본다와 추정의 차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준 건데 지금 줄 끊는 걸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본다. 이 말은 우리말 하면 이꼴 같다 이 말입니다. 본다. 그죠? 같다니까 이거를 뭐라 부른다? 간주한다라는 말하고 같은데 구분해야 될 게 추정하는 말은 틀린다. 그 추정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지금 줄을 껐지만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이다. 이랬습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다시. 추정이 뭐라 그랬죠?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걸 추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추정한다? 이 말은 결정됐다, 안 됐다?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준다니까. 그죠? 그런데 본다?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이 꼴이라 그랬잖아요. 이 꼴. 이 꼴이라는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같다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간주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뉴스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걸 듣게 됩니다. 지금 독도 앞에 헬리콥터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6명이 죽었다.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6명이 사망했는데 기체가 결함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까요? 기체의 고장이라고 추정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나온다고. 뉴스 잘 들어보라고요. 지금 헬리콥터가 떨어져가 사람이 몇 사람 죽었죠. 그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뭐 기체가 잘못됐거나 날씨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조종사가 운전을 잘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원인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지. 원인을 이제 조사하고 있겠죠. 그러면 6명이 떨어져서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6명이 사망한 것은 기체의 결함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뉴스에서. 기체의 결함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다른 걸로 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운전을 잘못했거나 날씨가 나빴거나 뭔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이제 기체 결함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사를 다 해봤어. 다 해보니까 진짜 뭐 기계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추락했다면 기체 결함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는 기체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뉴스가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 다 들을 때 가만히 한번 들어봐봐요. 이게 뭔가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은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돼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는 이래 나옵니다. 중개사무실에 가보면 사장님 있는 거 아시죠? 사장님. 그럼 사장님 밑에 직원도 있는 거 아시죠? 직원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요? 이제 이런 걸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가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칩시다. 중개사무소에 사장님 한 사람 있겠죠? 사장님 100% 있겠죠, 100%. 그럼 이 사장님을 우리는 개공사 이래 부릅니다. 법률용어로. 그 다음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공사 이래 부릅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요건 알아놔야 돼요. 우리 중개사무소의 사장님을 뭐라 부른다? 개공사,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런 개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직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소속공인중개사라 부릅니다. 자격증이 없는 직원도 있죠. 자격증 없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중개보조원 이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는 아무리 사무소에 인원이 많아도 딱 정해져 있죠. 개공사 몇 명 있고 개공사가 몇 명 있고 때리 죽여도 개공사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무실에 사장이 여러 명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가보면 이 사람도 김 사장, 이 사람도 박 사장, 사장 이래 불러도 법으로는 딱 하나라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부르잖아.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이래 부르지만 법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중개보조원.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이렇게 세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것만 공부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중개사무소에 딱 가보니까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개공사 몇 명? 개공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딱 해놓은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공사 아니면 중개보조원이겠지.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뭐 이 과장님 이래 부르기도 하고 실장님 이래 부르기도 하고 그거는 그 사무실에서 알아서 부르는 거고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직원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이를 우리는 고용인이라 합니다.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법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면 고용인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애기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애기가 공놀이 하다 보면 유리창 하나 깰 수도 있겠죠. 그럼 유리창 하나 깨면 유리창 값이 한 50만 원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유리창 50만 원에 대해서 5살짜리한테 건물 깨지면 야 5살짜리 보고 50만 원 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50만 원 물어줄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진 사람은 애기가 유리창을 깨면 누구한테 갑니까? 애기 엄마한테 가겠지. 상식이잖아, 그죠? 당신 애기가 잘못해서 유리창을 깨져서 50만 원이 나왔어. 이렇게 물어주세요. 이러겠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상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상식을. 아닌데, 애기한테도 물어달라 하던데요 하면 그 사람 완전 또래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잖아. 5살짜리고 50만 원 너무 약하다. 500만 원 하죠, 500만 원. 유리가 깨졌는데, 유리가 5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이야기 더 편하려는가? 그럼 유리창이 깨져서 5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유리창 깨진 사람이 애한테 가서 야 유리창값 5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면 5살짜리가 못 물어준다는 걸 반드시 알잖아 이게.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500만 원 물어주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상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더 상식적입니다. 유리를 내가 깼나? 깨는 애기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이 엄마를 보고 여러분들은 첫째 엄마라고 부른다, 셋째 엄마라고 부른다. 한 4번째 엄마쯤 될걸요. 아니 난 유리창 안 깼잖아. 애가 깼잖아. 그 애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 엄마는 몇 번째 엄마인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진짜 엄마는 자기가 유리창을 안 깼더라도 애기 유리창 깼는 걸 책임져 주겠죠. 진짜 엄마는.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내 그런 엄마 봤는데요.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 쳐다도 안 보고 셋째입니다. 이러고 계속해서요. 셋째도 있겠지. 살다 보면 셋째 엄마도 있고 넷째 엄마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아기가 유리창을 깨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진다? 엄마가 책임져야 돼. 그 엄마를 보고 우리는 진짜 엄마라 부른다고. 그러면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기가 한 행위는 엄마의 행위로 본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엄마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은 X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본다와 추정한다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고용인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법에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장님인 개공사가 되면 밑에 직원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사장님이 책임지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이게. 그죠? 왜 아기가 유리창을 깼는데 엄마가 책임지지? 이래 자꾸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셋째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게 상식이지. 그죠? 그리고 이걸 시험에서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틀렸다를 찾아내야 된다고. 법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본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확정돼 있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공사가 되면 아, 직원들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낌도 하나 배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럴 수는 있겠지. 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사장님,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또 중개보조원이 그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그죠? 텔레비를 와장창 깼는 모양이지. 텔레비를 깨졌으면 손해가 생겼잖아. 텔레비 한 개 100만 원 친다고 치고.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텔레비를 깬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또 맞다 안 맞다? 안 맞지. 그 사람이 사적인 행위까지도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용인이 한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진다 하고 업무상을 시험에서 싹 빼는 거예요. 시험에서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이러면 X잖아. 텔레비 깨지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 업무적 행위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걸 잘 놓치기 때문에 수업할 때마다 또 강조한다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별표 해놓으세요. 이렇게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자, 다 정리하면 본다는 무슨 말이다? 같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꼴. 그런데 추정은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기체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이래 나오지. 기체 결함으로 본다 이렇게 뉴스 절대 안 나온다고. 기체 결함으로 추정하는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원인이 나타나겠지, 그죠? 그러면 이런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들어놓으면 텔레비 뉴스도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걸요. 텔레비 오늘도 지금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 분양 상한가 제도를 지역별로 도입하겠다. 지금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부동산에 관련되는 뉴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예사로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면 그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뉴스 이렇게 30분 텔레비를 쫙 이렇게 지나가면 그 뉴스 100% 다 이해할까요? 100% 이해 안 합니다. 10%도 이해 안 합니다. 다른 일 해가면서, 들어가면서 대충 듣잖아. 무슨 그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말하고 따로 공부할 일은 없잖아. 그죠? 뉴스 보통 이름 한번 생각해보면 뉴스에 30분 동안 했다 치고 그거 이해하는 게 10%도 안 된다고. 내가 이해하는 게. 집중해서 보지도 않고 또 근성으로 보고 또 안 봐도 사는데 지장도 없고 사실은. 그죠? 뉴스가 10%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오늘 뉴스 봤대? 10%도 못 봤다니까. 딴 생각 해가면서 휴대폰 받아가면서 그렇다 하는데 이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아, 저런 말을 배웠는데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데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온다고. 이 부동산 공부해 보시면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몇 프로? 이제 10%좀 이해된다면 이제 한 50%좀 될 겁니다. 초보 때는. 중에서 공부할 때쯤 되면 한 80% 될 겁니다. 80%.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말고 조국이가 잡혀다 갔는지 안 잡혔는지 이런 건 안 봐도 되잖아. 우리는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죠? 조국이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뉴스가 50% 귀에 들어온다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럼 이제 시험 칠 때쯤 되면 한 몇 프로? 80%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또 선생이니까 좀 더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도 지금 인터넷 뉴스 딱 보면 김현미 장관이 뭐 저쩌고 하면 자세히 본다고 저는 관심 있게 그 뉴스를 보니까. 대구 수성구에 김부겸 장관이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삼성 국회의원인데 좀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했습니다. 행안부. 지금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도 좀 살아가면서 알아놔야 돼. 투기과열지구가 뭔데? 이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 못한다니까요. 그럼 수성구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 못하도록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이유가 있는가 하면 수성구는 아파트 분양만 했다 하면 피 7천부터 내 8천부터 내 이 투기 세력이 막 들어온다니까 피가 1억 5천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오죠. 피를 1억 5천이나 더 받고 팔면은 그 신고하면 양도세 1억 5천에 대해서 7,5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근데 7,500만 원 세금 내는 놈이 있다 없다? 없어. 전부 1억 5천에 피 더 붙여도 전부 다 얼마? 150만 원 더 받고 팔았다. 이렇게 다 만든다고. 이게 또 한 대대적인 단속을 또 한다고. 이제 그 수성구는 확 묶어놨어요.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대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풍선 효과라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서면 풍선을 쿡 찌르면 그 공기가 옆으로 싹 삐져나오는 거 아시죠? 이걸 풍선 효과라 그래요. 그 수성구를 꽉 잡으니까 이제 대구는 중구, 서구, 남구에 있는 게 올라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그 김부겸 이제 장관이고 국회의장 이거를 수성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리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은 수성구하고도 이쪽 부분이 일어나는데 저 시지나 저쪽에 있는 것도 중동, 상동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전체 경계를 쫙 깔아치니까 투기과열지구를 구별하지 말고 동별로 하자. 이래가지고 제안해가 올려놨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내 생각은. 수성구 전체를 확 묶어보니까 수성구하고도 저 파동 같은 데는 투기고 뭐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도 투기과열지구 딱 묶어놔 경기 자체를 확 잡고 있는 거라, 이게.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부겸 장관이 뭘 했는가 하면 시, 군 구별로 정하지 말고 읍면, 동별로 정하자. 그 수성구 중에서도 범어동만, 요동만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좀 안을 올려놨어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게. 그죠? 뭐 자기 지역이 수성구니까 수성구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는 거라, 지금. 막 투기 과열지구가 내가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래서 해서 안을 올리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거죠. 그래갖고 그게 찔러가지고 중랑구가 올라가는데, 그럼 중랑구 이런 데는 사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투기 과열지구 아니니까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도 정책이 잘못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별로 만들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아마 내년에 시행될 겁니다. 또 김부겸 장관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게 그죠? 아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뉴스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투기 과열지구가 뭐라 그랬죠?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이에요. 대구는 수성구 걸려 있어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예요. 서울은 전 지역이. 부산은 뭐 해운대, 뭐 동래, 남구, 수영구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올라가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건 그렇고 성주구는 투기 과열지구일까요, 아닐까요? 보나마나 아니겠죠. 근데 성주구는 우리가 사니까 아니다 이다를 알지만 여러분 양주군이 어디 있는지. 문산시가 어디 있는지, 의정부가 어디에 붙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관련하는데 그럼 그걸 어느 지역은 뭐고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공인조사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런 걸 공부한다고.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이 공부를 해보면 자격증을 따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었네.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그게 사람이 느끼는 보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공부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겠죠. 뭐 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해보면 그런 보람도 가져가는 시간도 받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다, 추정한다 크게 설명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상단의 박스 민법에 제826조 2 하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추정합니까? 본답니까? 본다 돼 있잖아. 본다. 동그라미 딱 해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원래 미성년자 19살 미만은 미성년자예요. 그거 들어봤습니까? 19살 미만은 미성년자예요. 근데 지금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성년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본다예요. 근데 바로 밑에 한번 봐요. 844조를 보니까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포태가 뭘까요? 임신한 자는 이 말이에요.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아들로 추정한다예요. 이걸 본다라고 못하는 이유 알죠? 알죠? 거기 봐, 법에 그래 되잖아. 이거는 추정한다라고 돼 있잖아. 추정은 무슨 뜻이죠?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 부의 자로 추정한다 할 때 부가 뭐죠? 지아비 부자, 남편 부자잖아요. 여기에 그죠? 여기 그죠? 남편 부자예요. 아버지 할 때 부자는 부모 할 때 부자는 이거잖아요. 그 일부러 한자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죠.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 본다라고 못하는 이유 압니까? 그죠? 혼인 중에 임신을 했어. 근데 그 남편의 자식으로 확정할 수는 없잖아. 추정한다라고 법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추정. 그럼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데 대체적으로 남편의 자식일 가능성이 높죠. 한 99.9%는 남편의 자식이겠지. 근데 0.1%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에 그래 놨다고 추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본다라고 안 돼 있다고 이게. 아 그래서 본다와 추정한다 이 개념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본다는 뭐다? 확정이에요. 확정.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주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서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이래 나왔구나 법을. 그래 나왔구나 그죠? 어느 놈이 법을 만들었는지 억수로 관심 있게 만들어놨네. 그래, 이건 민법이잖아. 이건 우리 중개사법은 아니잖아. 민법 제 몇 조라고 돼 있잖아. 그죠? 민법에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법은 그래 돼 있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주는데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지 본다고 안 돼 있구나. 나도 이제 보기 그렇네. 그죠? 근데 말은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법을 만드는 놈은 얼마나 예민한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하는 모양이네. 하여튼. 법을 누가 만든다 그랬죠?
국회에서 만든. 국회는 누가 만들었죠? 국민들이 뽑은 그 사람들이 만든. 여러분 이번에 청문회 할 때 보셨죠? 국회 법사위원회 하는 거 보셨죠? 조국 청문회 할 때 그 앉아 있는 거. 국회도 또 직능별로 다 이렇게 고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라고 다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법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법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법사위원회에서 조국 청문회 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법이 만들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사위원 중에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세련되게 만들어놨네. 자, 밑에 시, 때의 경우 그러면 참고로 보시고 쭉 넘어갑니다. 참고로 하는데 25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구분 안 하지만 시험하고는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적시와 지체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적시합니까? 지체 없이 합니까? 일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밥은 먹기는 먹죠. 지체 없이 먹어야 됩니까? 적시 먹어야 됩니까? 좀 애매하죠? 그럼 밑에 그걸 설명해 놨다고 한번 읽어봐요. 자, 적시는 시간적 적시성이 지체 없이보다 뭐하다? 강하다. 그럼 이 말은 적시가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적시가. 자,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적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체는 허용한다고 해석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웃기게도 적시와 지체 없이를 구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탁탁 띄우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거 문제 같은 게 적시나 지체 없이나 그거 같은 말이지 그게 왜 틀리는데 네, 이런 걸 어려워한다고. 그죠?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울 건 있잖아. 지체 없이가 빠르다, 적시가 빠르다. 그런 거 정도는 느끼면 적시가 빠르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적시 아침을 먹습니까? 지체 없이 먹습니까? 지체 없이 먹으면 돼요. 어느 놈이 적시 먹으라 하는데 아침 안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적시해야 된다,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침 안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적시 먹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지체 없이 지가 적당한 시간에 먹으면 돼. 그래서 시간이 어느 게 더 빠르다? 적시가 빠르다고. 아까 우리 했지만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자꾸 아까 이야기 많이 했죠?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내줘요. 그 신고 필증을 들고 가야 등기해 준다고. 그때 우리 법에는 관청에서는 즉 시군 구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적시 교부해 줄까요? 지체 없이 교부할까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법에는 지체 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지체 없이 교부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적시였습니다. 그 적시인데 거기 법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다? 지체 없이로. 그죠? 그 적시 내주기는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고기관에서 이 신고 들어오면 이놈이 똑바로 했는지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적시해 주겠어. 그래서 법을 원래는 적시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시간적으로 더 빠르구나, 적시가 빠르구나 이런 느낌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시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 겁니다. 자, 나머지 또 하나 잡아야 될 거 27페이지입니다. 15번에 보시면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거는 줄표 해놓고 별표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줄 거 봅니다. 개공사는 개업공사를 줄여서 개공사라고 그럽니다. 개공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하여야 한다 이고 소공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예의다. 지금 이래잖아. 그죠? 자, 그럼 이게 왜 여러분 시험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다시 그림 그립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계약이 됐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사고 팔았다. 계약이 되면 뭐 합니까? 개공사가 이 사람 3억에 팔겠다, 사겠다 그랬겠지. 계약이 딱 되면 A 개공사가 해야 될 거 1번 펑펑 운다. 울긴 왜 우는데? 2번 계약서를 작성한다. 답이 몇 번? 계약서 작성하는 게 그 다음 할 일이잖아요. 근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개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에 이래 되어 있다고. 그럼 안 하면 위반이겠죠. 안 하면 6개월의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뭐다? 의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요 A가 개공사가 사장님이 아니고 소공사가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공사는 뭐라고 돼 있다? 작성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제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개공사는 작성을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소공사는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안 하면 누가 하면 되는데? 개공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모두 누구의 책임이다? 사장님의 책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험에 겁니다. 소공사는, 지금 소공사라 그랬습니다. 소공사는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X. 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개공사는 누가요? 개공사라 그랬잖아. 사장님은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X를 찾아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사장님, 개공사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약서를 이놈 저놈 아무나 쓰면 문제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아파트 3억짜리 하나 사고 파는데 이 사람도 작성할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러면 문제가 셀 수 있잖아. 그래서 딱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딱 정해놨다고. 법에. 누구? 개공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잡으셔야 돼. 근데 하여야 한다는 안 하면 제재가 따라와요. 맞잖아. 하여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근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안 했다고 제재가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묻는다고요. 소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런 시험에 나온다고. 답은 뭐? X. 소공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개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6월에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일단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업무적인 사유인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죠? 하여야 한다는 안 하면 제재가 따라가는구나. 됐죠? 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갔어. 효력, 효과, 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몇 개 강조했던 거 있죠? 본다, 추정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 있게 보시고, 다른 거, 지체 없이, 적시, 뭐 이런 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법을 공부하는 데서 그냥 항목으로 뛰어들어오니까 가볍게 보셔도 된다. 29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첫 시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페이지 2번이 공인중개사법상의 법률 용어 알아야 된다.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공인중개사법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죠. 중개사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다라는 걸 느낌을 가졌다면 10분 쉬었다가 지금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나와야 될 법을 배운다고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첫 시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